사회과학이든 자연과학이든 연구 방법의 기본 틀은 같습니다. 연구 과제를 선정하고 가설을 설정하고 연구 설계를 한 다음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과 해석을 해서 보고서를 만들어 내는 것이지요. 연구는 무엇을 왜 연구할 것인가 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지요. 관심 있는 분야 공부를 하다 보면 좀 더 파헤쳐보고 싶은 주제가 있겠죠. 이를 캐치하기 위해서는 연구자의 문제의식이 중요합니다. 과제가 선정되면 가설을 설정하고 연구 설계를 합니다. 다음에 연구 설계에 따라 진행을 하면 되지요. 예를 들면 김정은 정권이 오래 갈 것인지 곧 무너질 것인지를 연구하고 싶다고 생각해 봅시다. 김정은 정권은 오래 갈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설정해 놓고 이를 연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변수를 통제하고 자료 수집 방법 등을 미리 계획하지 않으면 연구가 비능률적일 뿐 아니라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 설계가 매우 중요하죠. 주제에 맞는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분석 등을 통해서 가설을 검증해 보니 과연 그렇구나 아니면 그렇지 않구나 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자료 수집 방법이나 분석 방법 등은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해 주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북한 연구가 어려운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북한 정보가 지극히 통제되어 있고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양분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북한 연구는 시대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1990년대 이전의 냉전 시대에는 반공, 반북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즉 상대를 부정하는 데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는 자폐적 정의관에 따라 북한이나 통일 문제에 관한 객관적인 연구가 어려웠던 시대였죠. 1988년부터 우리 사회에서는 북한 바로알기 운동이 일어나고 북한 자료의 개방과 함께 통일 북한 연구가 활발해집니다. 그 시대에 국내에서는 6월 항쟁이 있었고 해외에서는 독일이 통일되고 사회주의권이 붕괴라는 대변혁의 시대였죠. 1994년부터 대학에 북한학과가 설치됨으로써 체계적인 통일 북한 연구가 활성화된 것입니다. 북한 연구 방법도 역사적인 접근, 비교사회주의적인 접근, 행태주의적인 접근, 즉 일상사 연구 등으로 다양하게 발전하여 왔습니다. 역사적 접근법은 공산 정권의 형성과 발전하는 것이 공산화 이전의 전통과 경험의 영향을 받았으리라는 발상으로 접근하는 방법론입니다. 일정 사회는 역사적 형성물이라는 것이죠.
비교 사회주의 접근법은 비교의 방법을 사용하여 사회주의 국가를 체계적으로 분석,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북한을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비교함으로써 북한이 어떤 보편성과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일상사 연구 방법은 북한 사회의 변화를 주민들의 일상생활의 측면에서 조명하는 방식입니다. 미시적 접근 방법이죠. 탈북자 인터뷰나 대중 잡지나 문학 작품 등을 활용해서 질적 연구를 통해 생생한 삶의 현장을 보려는 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북한 연구와 관련해서 학자들 간의 쟁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연구 시각에 따라서 전체주의적 접근과 내재적 접근으로 갈리고요. 북한 체제의 성격에 따라 보편적이다 와 특수하다 라고 견해들이 갈리고 있습니다. 연구 시각부터 살펴볼까요? 전체주의적 접근은 냉전 체제 하에서 자본주의 진영이 사회주의를 인식하던 방법입니다. 1920, 30년대 스탈린의 소비에트 정권, 히틀러의 나치 정권, 무솔리니의 파시스트 정권 등 전체주의 독재 국가들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고자 한 것으로서 전체주의의 특징이 공식 이데올로기, 일당 독재, 폭력적인 경찰 통제 제도, 중앙 집권적인 경제 등에 있다는 것이죠. 내재적 접근은 1988년 말 제독학자 송주율에 의해서 소개되었습니다. 외부의 관찰자가 아니라 내부의 행위자의 측면에서 사회주의가 스스로 설정한 이념에 근거해서 사회주의 현실을 평가하고 비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내재적 접근법은 북한 연구의 균형을 잡는 데 기여하였지만 북한을 비판하기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